기묘한 도시전설 4가지. 첫 번째, 신일의과대학교. 어느 날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한 공고문이 올라옵니다. 글을 올린 곳은 신일의과대학교였으며 제목은 고통 감내 능력 임상실험 지원자 모집이었죠. 이 글의 상세 모집 요강을 살펴보니 신일에는 25살 이상의 건장한 남성을 찾고 있었고 어떠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실험은 총 5개월 동안 진행되며 무려 28단계의 고통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그럼 실험자는 이틀에 한 번씩 고통의 단계를 올리며 견뎌야 하는데 중도 포기가 가능하다고는 말합니다. 또한 맨 밑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죠. 종종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지만 숙련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고 신체적 후유증은 전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위험한 실험처럼 보이는 게 사실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실험을 누가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실험의 급여. 놀랍게도 이 실험은 하루에 5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이 올라온 것이 2010년인 것을 생각해보면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약 1억을 받는 셈이었죠. 솔직히 이런 말도 안 되는 급여를 보고 이 채용 공고를 본 네티즌들은 서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그것은 바로 신일의과대학교는 존재하지 않는 학교였던 것. 이후 이 글은 삭제되었지만 실제로 이 실험을 지원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이 장기매매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죠. 당시 돈이 급한 사람이 이 실험에 지원했다면 과연 어떤 실험을 받았을까요? 현재까지도 신일의과대학교의 실험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도플갱어. 도플갱어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말합니다. 처음에 이 단어는 독일의 한 소설에서 유래되었으며 2배로 만들다라는 뜻의 더플과 걸어다니는 행인을 뜻하는 갱어가 합쳐져 도플갱어로 부르게 되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이 도시전설을 들어보셨나요? 자신과 똑같은 도플갱어를 만나는 순간 한 명은 죽는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인지 실제로 도플갱어가 마주했던 유명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닐 리처드슨이라는 남성이 영국의 브레인트리 마을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자꾸 아는 척을 하며 자신을 존 제미슨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죠. 결국 닐은 마을에 있는 한 카페의 매니저와 대화를 하던 중 존 제미슨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는 74세의 남성이었으며 닐의 그림자 분신술이라고 부를 만한 똑같은 외모를 가진 남성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런던의 전시회를 보러 가던 중 만나게 됩니다. 서로 같은 전시회를 보러 가는 길이었죠. 존을 알아본 닐은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하여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모두 같은 대학교를 다녔으며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둘 다 종교교육을 가르친 적이 있고 시를 좋아하기도 했으며 아내와 만난 지 2주 만에 청혼을 하고 결혼한 지 50년이 지났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서로의 아들은 호주의 전통악기인 디저리두를 배웠다고도 합니다. 이후 닐과 존은 친하게 지내며 같은 마을에서 함께 살아갔다고 하는데 도플갱어끼리 마주치면 누군가는 죽는다는 말, 이 말은 그저 괴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초인종 괴담. 2000년대 후반 서울시 관악구 주변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집 초인종 옆에 이상한 문자가 적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의 집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가 적혀 있자 점점 섬뜩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CCTV를 확인한 결과 문자를 적은 범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이후 이 소문은 인터넷에 퍼지게 됩니다. 네티즌들은 문자를 추리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알파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남성인 경우, 베타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 그리고 옆에 적힌 X는 사람이 혼자 살고 있다는 표시이며 X가 여러 개일 때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총 인원수라고 하죠. 이외에도 수많은 문자가 존재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범인은 무슨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여기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하나, 도둑이나 강도가 그 집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미리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숨어서 지켜본 다음 그들이 집을 비우는 시간 또는 사람이 혼자 사는 취약한 집을 표시했다는 것. 둘,
신문이나 우유 배달원이 자신이 배달하는 집의 정보를 보기 편하게 적어뒀다는 것. 그러나 신문을 보급하는 회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문 배달원들은 다 안내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고객들 정보를 다 적어놨어요. 굳이 초인종 옆에 저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셋. 그냥 잼민이들이 낙서한 것. 크크루 빙뽕. 넷. 사이비 종교가 자신들 마음대로 종교적 혹은 주술적인 행위를 위해 남의 집에 문자를 적어뒀다는 것, 또는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여러 집을 돌아다니다가 자신들이 이미 다녀간 곳인지 표시해둔 것.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아파트의 소화전에서 어느 아기의 이름과 575라는 숫자가 발견되죠. 그 이름을 가진 아이는 해당 층에 살고 있는 아이였으며 아직 7개월밖에 안 된 어린 아기였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어머니 B씨. 그녀는 옆에 적힌 숫자 5759를 인터넷에 검색하게 되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숫자는 고대 히브리어로 어린아이, 유아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 아기 이름을 적어둔 것도 섬뜩한데 고대 히브리어로 아이를 지칭하는 숫자를 적어두니 이건 뭔가 일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느낌이죠. 결국 B씨가 다른 층도 확인해봤더니 모든 소화전에 이름과 숫자가 적혀 있었으며 대부분 여성 또는 어린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글자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이후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CCTV를 확인하자 범인은 우체국 집배원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등기 우편물을 배달할 때 수취인과 거주자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을 적어둔 것이죠. 또한 경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름과 함께 적힌 숫자는 이전 세입자 정보였습니다. 범죄 협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최근의 초인종 사건은 무사히 마무리되었지만 2000년대에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던 알파와 베타 사인의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다른 세계로 가는 법. 이 도시전설은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실제로 철멍멍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친구가 이 방법을 알려줘서 직접 해봤던 경험이 있죠. 다른 세계로 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그 당시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을 떠올려보면 야, 멍멍아, 너 다른 세계로 가는 방법 알아? 우선 너가 사는 아파트가 몇 층이지? 나 23층. 그럼 너희 집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돼. 왜냐하면 10층 이상의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만 가능하거든. 우선 너희 집 엘리베이터를 타. 그 다음엔 4층, 2층, 6층, 2층, 10층을 눌러서 이동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만약 중간에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실패한 거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나 너가 10층까지 무사히 도착했다면 그 다음에 5층을 눌러. 너가 만약 5층에 도착하면 어떤 젊은 여자가 탈 텐데 여기서 너가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그 여자한테 절대 말을 걸지 마.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거든. 어쨌든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면 너가 1층을 눌러. 그럼 엘리베이터는 1층으로 안 가고 10층으로 올라갈 거야. 1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중간에 다른 층을 누르면 결국 실패하는데 너가 만약 너무 무서워서 그만두고 싶다면 지금 눌러야 돼. 이게 그만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 그래도 너가 끝까지 버텨서 10층에 도착한다면 그때부터 너는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거고 그 세상엔 너 이외에 아무도 없어. 철멍멍이 아기 도베르만이던 시절 실제로 호기심에 엘리베이터에서 이를 따라해봤습니다. 밤에는 무서우니까 학교가 끝난 뒤 3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하죠. 엘리베이터에 타서 순서대로 4층부터 10층까지 중간에 아파트 주민이 아무도 안 탔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젊은 여자가 나타난다는 대망의 5층. 철멍멍은 떨리는 마음으로 5층을 눌러 내려갔습니다. 진짜 여자가 타면 어떡하지? 그만둘까? 하며 무서워하던 찰나 엘리베이터는 5층에 도착하게 되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는 순간 아무도 안 타길래 뻥이구나 하며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해보기 전까지는 되게 무서웠던 도시전설이었죠. 여러분이 아는 도시전설은 뭐가 있나요? 지금까지 철멍멍이었습니다.